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잠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영숙이 말을 멈췄어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숙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진을 꺼내들었죠. 그 사진에는 두 아기의 발목에 찬 병원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름표가 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영숙이 세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2살 정도 된 아이가 특별한 모양의 점이 있는 목 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서 양, 혹시 목 뒤에 나비 모양의 점이 있지 않나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자신의 목 뒤를 만졌어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나비 모양의 점이 거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영숙이 자신의 옷깃을 걷어 올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운 아이에게는 이런 점이 없어요.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유산의 그림자가 시작됩니다. 오늘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크리스탈홀은 오늘 하루만큼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하얀 장미와 카사블랑카 백합이 회랑을 따라 우아하게 늘어서 있고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쏟아내며 예식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하객들의 옷깃에 달린 작은 보석들까지도 반짝이며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정민서는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손질을 받고 있었어요. 순백의 실크로 제작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선을 따라 완벽하게 떨어졌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한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죠. 민서야, 정말 아름답다. 윤혜진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58살의 혜진은 연한 보랏빛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아한 자태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서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순수하고 맑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죠. 예식장 밖에서는 벌써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장태식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까지 모두 이 자리를 축복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62세의 장태식은 연미복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그의 사업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였거든요. 회장님, 정말 따님이 아름답게 잘하셨네요. 이런 성대한 결혼식은 처음 봅니다. 하객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후 2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 태식의 팔을 끼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고 플래시가 터져 나오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신랑 강준혁은 제단 앞에서 감동의 겨운 표정으로 신부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뒤편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섰어요. 낡고 검은 외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예식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영숙, 60세.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순간 예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결혼 행진곡도 갑자기 멈춰버렸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습니다. 민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영숙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굳어졌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죠. 영숙은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과 나 혹시 같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한마디에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나요? 태식이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을 뿐입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참아온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예식장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자 혜진의 머릿속에는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듯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 가을 38살의 젊은 혜진은 아직 장태식과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때 그녀에게는 박영숙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영숙과 혜진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시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20대를 보냈죠. 하지만 혜진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였고 영숙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어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해 10월 혜진은 영숙에게 급한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큰일 났어. 우리 집에서 장태식 회장 아들과 결혼하라고 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은 거세졌고 아버지는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라며 혜진을 다그쳤어요. 영숙은 그런 혜진을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혜진아, 내 행복이 먼저야. 집안 때문에 평생을 희생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혜진의 아버지는 이미 장태식과 모든 걸 합의한 상태였고 거부할 경우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영숙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연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지만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영숙은 혼란스러웠지만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혜진아, 나 임신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어떡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 아마 도망간 것 같아.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혜진은 자신의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장태식의 아버지가 혜진의 집을 찾아왔어요. 혜진 양 주변을 조사해 보니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더군요. 미혼모가 될 여자와 어울리는 건 우리 집안 체면에 안 좋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즉시 딸을 불러 엄하게 말했어요. 혜진아, 영숙이와는 이제 관계를 끊어라.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혜진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보다 집안이 먼저다. 내가 선택해라. 영숙이를 택할 거냐, 집안을 택할 거냐.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어요. 혜진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영숙을 버릴 수도 없고 집안을 등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결국 혜진은 쓰라린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녀는 영숙을 만나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영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안에서 내가 임신한 걸 알고 나한테 연락을 끊으라고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신이 혜진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우정보다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 알겠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반면 혜진은 장태식과 결혼해 화려한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영숙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를 낳았는데 이상하게도 민서를 볼 때마다 영숙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민서를 임신했을 때 정확한 임신 시기가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태식과 결혼하기 직전에 옛 연인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은 철저히 숨겼고 민서는 당연히 태식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영숙이 나타나 같은 피가 흐를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혜진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영숙이 그 비밀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식장의 정적 속에서 혜진과 영숙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영숙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혜진의 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태식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 당장 이 사람을 내보내세요. 하지만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가씨, 저와 함께 신부 대기실로 가실까요? 어머니도 함께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참아온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웠어요. 결혼식 도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이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른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거짓말 마세요, 혜진 씨.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대학 때부터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낸 박영숙을 말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 여자가 사모님의 친구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영숙이 끼어들었죠. 제가 가난해졌다고? 미혼모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인가요? 민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의 과거 친구라는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건지, 그리고 왜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신부 대기실로 가죠. 여기서는 너무 시끄러워요. 민서가 결국 제안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삽시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혜진, 민서, 영숙, 그리고 태식까지 모두 모인 가운데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민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민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가지고 온 낡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들과 병원 서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서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영숙의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똑같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혜진이 서 있었거든요.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997년 3월 15일. 우리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아이를 낳던 날이죠. 영숙의 대답에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잠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영숙이 말을 멈췄어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숙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진을 꺼내들었죠. 그 사진에는 두 아기의 발목에 찬 병원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름표가 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민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정말로 병원 팔찌의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아기에게는 다른 이름이, 영숙의 아기라고 생각되는 아기에게는 정민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저는 20년 동안 이 의혹을 품고 살았어요. 제가 키운 아이와 민서 양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감정을. 바로 그 순간 영숙이 세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2살 정도 된 아이가 특별한 모양의 점이 있는 목 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서 양 혹시 목 뒤에 나비 모양의 점이 있지 않나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자신의 목 뒤를 만졌어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나비 모양의 점이 거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영숙이 자신의 옷깃을 걷어 올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운 아이에게는 이런 점이 없어요.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서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목 뒤를 확인했고 정말로 영숙과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그날 병원에서 일어난 정전 사고에 대한 병원 내부 보고서예요. 제가 20년 동안 수소문해서 구한 거죠. 서류에는 정말로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잠시 아기들의 신원 확인에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2명의 신원 재확인 필요. 민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럼 제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 역시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의혹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예식장을 떠났고 강준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본 채 서 있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준혁 오빠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줘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준혁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화가 나서 호텔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언론에서는 벌써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재벌가 결혼식 도중 충격적 폭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도 민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을 입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집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서재의 책장 맨 위쪽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먼지를 쌓아가며 놓여 있었어요. 민서는 사다리를 가져와 그 앨범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영숙 아주머니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첫 번째 앨범을 펼쳤어요. 생후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자신은 지금의 혜진보다는 오히려 영숙과 더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그랬어요. 왜 이제야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지? 민서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을 펼치자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3살 때 찍은 사진에서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 펜던트는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영숙이 오늘 보여준 사진 속 아기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이건 설마. 민서는 급하게 자신의 보석함을 뒤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그 펜던트가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석함 맨 아래쪽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정말로 그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작은 은 십자가 모양이었는데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영숙에게 1996년 크리스마스. 민서는 펜던트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숙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였어요. 민서는 계속해서 앨범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서 혜진은 민서를 안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처음 안아보는 아이를 안는 것처럼 말이죠. 왜 어머니는 나를 안을 때마다 이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민서는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어요. 정말로 혜진과 자신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모녀의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앨범 뒤쪽에 숨겨져 있던 병원 서류였어요. 그것은 자신의 출생신고서 사본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의 날짜가 원래 영숙이 말한 3월 15일이 아니라 3월 16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루 차이. 왜 하루가 다르지? 민서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서류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신원 확인 재검토 필요, 간호사 김미영. 이 메모는 분명히 공식 서류에 있을 내용이 아니었어요. 민서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서 김미영이라는 간호사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그 간호사는 아직 살아 있었고 현재는 은퇴해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내일 당장 만나봐야겠어.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서는 혜진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김미영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제가 태어난 병원에서 일하셨던 간호사분이에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니?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인지 아니면 영숙 아주머니의 딸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혜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김미영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민서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때 그 일. 내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비밀이었는데. 할머니, 정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김미영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정전이 일어났을 때 신생아실이 완전히 어둠에 쌓였어. 우리는 손전등을 가지고 아기들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두 아기의 팔찌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 할머니의 증언은 영숙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병원 원장이 이 사실을 숨기라고 했거든. 큰 병원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없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쉬쉬했고 결국 그대로 넘어갔어. 김미영 할머니의 고백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와 영숙 아주머니의 딸이 바뀐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는 요양원을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 저녁 민서는 혜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혜진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서의 유전자 검사 제안에 태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 우리 집안이 그런 검사를 받는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야. 태식은 서재에서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아는 게 체면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단이 실려 있었어요.
혜진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의연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식은 비서실장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 박영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과거 경력, 현재 생활, 가족관계, 모든 것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 찾아내고. 다음 날 아침 태식의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였죠. 문을 열고 나온 영숙을 보며 김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죠? 장태식 회장의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영숙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변호사를 맞았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차는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 씨가 어제 일으킨 소동 때문에 우리 집안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합의하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는 5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영숙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진실 때문이에요. 진실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설마 20년 전 병원 일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흔들려는 건 아니겠죠? 증명할 수 있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키운 딸과 민서 양을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밝혀지죠. 김 변호사는 협박조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씨, 장 회장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씨의 과거를 다 조사했는데 꽤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군요.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가 결국 입양을 보낸 것도 그렇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20년 전에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입양기관에 맡긴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딸에게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하나요? 이 말에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그 아이가 혹시 민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버린 아이를 다시 찾고 싶어서.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미 언론에도 알려졌고 장 회장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바로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C 탐사보도팀 기자 이상훈입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재벌가 아기 박김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거든요. 영숙은 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만날까요? 영숙이 대답하자 김 변호사는 급하게 일어섰어요. 박 씨,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나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장 회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지만 영숙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어요. 한편 민서는 혜진 몰래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것과 비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직원은 보통 부모님과 함께 오시는데 라고 말했지만 민서는 급한 사정이 있어요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영숙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키우신 딸도 보고 싶고요.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누구 딸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어머니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혜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사설탐정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영숙 주변에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론사 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땐 즉시 연락해. 내가 직접 나서겠어. 다음 날 영숙은 약속된 카페에서 이상훈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카페 구석에는 태식이 보낸 사람들이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숙은 이상훈 기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이상훈 기자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나요? 영숙은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병원 기록, 사진들, 그리고 김미영 간호사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겠네요. 언제 방영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주머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좀 더 강경하게 나가자. 그는 더 큰 압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영숙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 봉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안에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우면서도 기대되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한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서야,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머니.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숙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마치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서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 이게 정말인가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이름이 윤혜진 마이너스 정민서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저는 어머니와 검사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와 검사하고 싶었는데.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야, 이건 내가 혜진 씨와 한 검사야. 나랑 한 건 아니고.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혜진의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검사했는데 결과는 모녀관계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뜻인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금 어디 있어? 전화를 건 사람은 영숙이 20년 동안 찾아다녔던 딸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떻게 해?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은 입양된 후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엄마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 재벌가 아기 바뀜 사건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엄마 얘기 맞지? 영숙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맞아. 엄마가 너를 찾기 위해서.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30분 후에 그 카페 도착해. 전화를 끊은 영숙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 딸이 온다. 너와 비교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민서는 긴장했어요. 자신과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그 딸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3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28살의 박수진, 그녀를 본 순간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민서보다 혜진을 훨씬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우아한 자태, 고급스러운 분위기, 심지어 말투까지도 혜진과 비슷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영숙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친어머니였지만 어색함이 컸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니?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네,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잘 자랐어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수진의 말에 민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변호사라니 자신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았어요. 수진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민서 씨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은 혜진과 닮았고 민서는 영숙과 닮았던 거예요. 이상해요. 민서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 관계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진 언니는 어머니와 닮았고 저는 영숙 아주머니와 닮았어요. 수진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검사할 때 샘플을 제대로 확인했나요? 무슨 뜻이에요? 민서가 물었죠. 저도 변호사라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조금 아는데 샘플이 바뀌거나 조작될 수 있어요.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민서는 태식을 떠올렸습니다. 태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를 미리 조작해서 자신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영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다시 검사해보자. 이번에는 확실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조작 걱정 없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해봐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세 사람은 즉시 수진이 추천한 검사기관으로 향했어요. 검사기관에서 민서와 혜진, 그리고 민서와 영숙의 DNA 샘플을 다시 채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변호사 자격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카페로 돌아온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영숙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 순간 민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자신의 손과 비슷하게 따뜻했거든요. 수진도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수진은 민서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던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가서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유전자 검사 받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결과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민서의 말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일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민서는 수진, 영숙과 함께 검사기관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진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지에는 윤혜진, 정민서 친자관계 확률 0.1%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결과지에는 박영숙, 정민서 친자관계 확률 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말이네요. 민서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수진도 감격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자매였네요. 20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조작한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죄예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민서는 즉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식과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태식은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태식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민서는 재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조작된 것일 수도. 조작은 아버지가 한 거죠.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조작해서 저를 속인 거 아니에요?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지금까지 널 키워준 게 나와 혜진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집안의 명예 때문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나? 바로 그 순간 혜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민서와 태식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혜진아, 내까지 그러면 어떡해. 태식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너를 임신했을 때부터 의심이 있었어. 하지만 확인하기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지.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럼 제가 정말, 응, 넌 영숙이의 딸이야. 병원에서 바뀐 게 맞아. 혜진의 고백에 민서는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태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우리 딸로 자란 걸 어떻게 해.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진짜 가족을 찾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서는 영숙과 수진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20년 만에 친어머니와 친자매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었죠. 혜진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20년 전 일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영숙은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 씨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 그 시대의 희생양이었죠. 하지만 민서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못해준 20년을 혜진 씨가 해주셨잖아요. 영숙의 말에 혜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수진이가 잘 자란 걸 보니 안심이 되네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두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영숙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나는 복수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야. 내가 내 과거처럼 억압받고 희생되지 않게 하려고 온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 어머니, 아니, 영숙 엄마. 민서가 처음으로 영숙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혜진이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내 딸이기도 해. 20년 동안 키운 정은 변하지 않아. 혜진 엄마도 제게는 소중한 어머니예요. 두 분 다 제 엄마세요. 그날 밤, 내 여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태식은 서재에 혼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영숙이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며칠 후 혜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태식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태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태식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잘 살아왔다고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게 잘 산 거예요? 혜진아, 진정해. 민서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거야. 태식이 여전히 무관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새로운 삶? 태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넌 이미 58이야. 지금까지 누린 이 모든 걸 버리고 뭘 하려고?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려고요. 돈과 명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태식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정신 차려.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거짓말하며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재산 분할은 포기한다는 거지? 태식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변호사들 동원해서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그러세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장 회장님. 저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태식은 수진을 보며 당황했어요. 누구지? 왜 내 집에? 혜진 어머니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수진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회장님의 DNA 조작, 증거 인멸, 그리고 협박 등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요. 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누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혜진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수진의 전문적인 설명에 태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혜진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정말 필요 없어. 자유가 더 소중해.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다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받으셔야 해요.
태식은 결국 포기했어요. 알았어. 이혼 절차 밟자. 하지만 민서와는 연락하지 마. 내 딸로 키웠으니까. 그건 민서가 결정할 일이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과 수진은 민서와 영숙이 기다리는 바닷가 작은 집으로 향했어요. 영숙이 전세를 얻은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혜진 엄마. 민서가 달려와 혜진을 안았어요. 정말 이혼하기로 하셨어요? 응, 이제 자유야. 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았어요. 혜진 씨, 어서 와요. 소박하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영숙 씨, 민서를 20년 동안 대신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혜진이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영숙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네. 혜진이 감격해했어요. 혜진 어머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볼 거야. 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혜진 엄마는 옛날에 피아노를 정말 잘 치셨어요. 한때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결혼하면서 포기했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 씨, 제가 키운 수진이가 좋은 변호사가 된 것처럼 혜진 씨가 키운 민서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 서로 감사해 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어머니들, 우리 작은 음악교실을 차려보는 건 어때요? 혜진 어머니는 피아노를, 영숙 어머니는 운영을 맡으시고. 좋은 생각이네. 민서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법무팀으로, 민서 언니는 홍보팀으로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서 바닷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간 엇갈렸던 운명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우리,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혜진도 감격해서 말했어요. 민서야, 수진아, 비록 늦었지만 너희 둘 다 내 딸들이야. 그리고 영숙 씨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축복의 노래 같았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이제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요. 내 여인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바닷바람과 함께 새로운 꿈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